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의 해파리 퇴치를 위해 매년 민간어선이 이용되고 있는데 부산방송에서 단독 입수한 해파리 퇴치 어선의 계약서와 작업 일지를 보니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1일 부산대 미술관 건물 외벽 벽돌이 떨어져 60대 환경미화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대학 측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부산시가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설계를 전면 재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운영협의체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오페라하우스 설계에 대해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3월 27일 해운대구 우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중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청 관리자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오는 6월 1일이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 개장일입니다. 해운대구에서는 매년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의 해파리 퇴치를 위해 민간어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산방송에서 단독 입수한 해파리 퇴치 어선의 계약서와 작업 일지를 보니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물놀이객들의 해파리 쏘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3년 해운대 수욕장에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에 해파리 퇴치 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방송에서 단독 입수한 해파리 퇴치 민간어선 계약서와 근무일지를 분석해봤더니 허술한 관리와 운영의 면면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배 한 척당 하루 임차료는 25만 원, 18일 동안 425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파리 퇴치를 위한 출항을 하든 안 하든 18일간의 비용이 모두 지급되는 겁니다. 심지어 계약서에 날짜조차 기입돼 있지 않습니다. 근무일지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해운대 수욕장의 경우 어선이 출항해 활동했으나 같은 사진이 각기 다른 날의 작업 사진으로 조작된 일지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송정해수욕장의 경우에는 11척의 배가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활동했는데 일지가 작성된 건 단 8일에 불과했습니다. 23척의 배가 186번의 출항 일정 중 해파리를 수거한 것은 단 45번에 그치고 있습니다. 작업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는데 올해 해운대구의 해파리 퇴치 어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1억 8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작업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굉장히 허술한 작업 일지를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눈먼 돈이 새나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출항일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근거 제시도 없이 지금 그 금액을 올리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10년이 넘게 방치돼 온 해파리 퇴치 민간어선의 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해 해운대구는 뒤늦은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분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번에는 좀 더 사진에 날짜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확실한 작업 일지를 받고 그에 따라서 철저하게 또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해파리 퇴치를 위해 다음 달 32척의 어선과 62일간의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해운대와 송정 두 곳의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는 해운대구. 올해는 세금 먹는 해파리 퇴치 정책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지난 21일 부산대 미술관 건물 외벽 벽돌이 떨어져 60대 환경미화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사고 이후 대학 측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외벽 벽돌이 붕괴돼 60대 환경미화원이 숨진 부산대 미술관 건물. 정밀 안전진단과 함께 추가 붕괴를 우려해 남아있는 벽돌 제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고 건물 주변으로 접근이 통제됐고 건물 내부로는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사고 건물 앞에는 안타깝게 숨진 환경미화원을 추모하는 재학생들의 글이 건물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를 위해 일한 고마움과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글입니다. 학생들의 이런 바람과 달리
학교 측의 대응은 아니랍니다. 사고가 난 미술관 바로 옆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겼고 외벽 마감재를 교체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정밀 점검에서 D등급을 받은 건물로 곧바로 보강 작업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건물에서는 수업이 진행되고 건물 주변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학생들은 수차례 수리를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됐습니다. 불안하긴 하죠. 똑같은 벽돌 쓰고 있고 많이 노후됐어요. 금도 많이 가 있고 창문도 그렇고 고쳐달라고 해도 잘 고쳐주지 않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부산대 전체 건물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69개 건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7개, 40%가량이 CD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들의 불안감이 단순한 우려가 아닌 것입니다. 부산대는 벽돌로 마감한 건물 2곳에 대해 먼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CD 등급을 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가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규 채용과 임금 상승으로 시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며 정부의 지원 확대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올해 1,8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운수종사자 신규 채용과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등 180억여 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간 버스의 무료 환승 비용만 1,222억 원에 달해 시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경실련은 부산 시내버스 업체 배당금 논란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시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배당금 잔치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입장문에서 부산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만성적인 시내버스 운행 적자 때문인데 막대한 배당금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버스 운행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표준 운송 원가 공개 등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준공영제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부산 시내버스 15개사의 2018년 감사 보고서를 보면 7곳이 배당을 했으며 가장 적은 배당 금액은 1억 8천여만 원, 가장 많은 배당 금액은 8억 원에 달했습니다. 해운대구 송정동 죽도공원 주변에 21일 저녁 10시 30분쯤 싱크홀이 발생해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빠져 운전자 김모 씨 등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죽도공원 앞 싱크홀은 직경 60cm, 깊이 40cm 크기로 지난달에도 싱크홀이 발생해 보수공사를 실시했던 곳입니다. 해운대구는 임시 복구공사를 실시한 후 노후 하수관 등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보수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싱크탱크 5.6도 연구소 신임 소장으로 김영춘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김영춘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부산의 지역 발전을 이뤄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연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싱크탱크 5.6도 연구소 신임 소장에 김영춘 국회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출범한 5.6도 연구소는 부산 지역 현안 관련 정책 연구를 위해 정당 역사상 최초로 설치된 정책연구소인데 이곳을 개소한 장본인이 다시 부임한 것입니다. 삼선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김영춘 의원의 5.6도 연구소장 영입은 다가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책 수립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적과 성과를 통해서 정말로 부산이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드리겠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제 저희들이 하나씩 열매를 맺을 시점이 됐다. 김영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지역 경제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대전환기의 돌파구를 찾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한 핵심 과제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강조하며 ICT 기술을 이용해 도시 내 모든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블록체인으로 보안성을 강화하며 인공지능을 통해
편의를 향상시킨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 조치로 블록체인 특구를 부산에 꼭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항만도시의 특성을 활용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만드는 한편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HCN 뉴스 최원강입니다. 부산시가 부산 오페라 하우스의 설계를 전면 재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오페라 하우스 운영 협의체의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오페라 하우스 설계에 대해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부산시는 오페라 하우스 공사가 초기 단계로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점을 감안해 설계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모든 설계도를 운영협의체 위원에게 공개하고 개별적인 검토 시간을 가진 후 6월 중 검증회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부산 북항 재개발 지역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중입니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의 주최로 부산관광정책 대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산 관광의 산업 발전 전략과 이에 따른 관광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특히 부산관광공사와 관광전공대학생, 관광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산업이 얼마만큼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관광이 어떤 것인지 직접 들어보는 그런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을 통해서 부산의 관광을 다시 재조명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찾아가는 의정 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2일 부산 진구청에 냉동탑차를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차량은 부산진구 푸드뱅크 사업과 결식아동,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기부되는 식품 운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7개 사회복지관에 냉동탑차를 전달했습니다. 부산진구의회가 어린이집 대표 겸직으로 제명 징계를 받았던 배영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의원 겸직 반대 부산 공동대책위는 지난 21일 부산진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려는 행위는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한일태, 최진규, 한가병 의원 등 6명의 의원들은 장강식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강식 의장은 고문 변호사 3명으로부터 항소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들었고 전체 의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항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영구에는 2그루의 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수령이 500년이 넘는 푸조나무와 400년이 넘는 곰솔나무인데요. 이 중 푸조나무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영구 좌수영지 안에 있는 푸조나무입니다. 나무 높이는 18m에 가지 길이는 23m, 둘레만 8m가 넘습니다. 나이는 500살이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을 보호수로 지난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흔히 나무가 병들어 썩은 곳에 생기는 버섯이 자란 겁니다. 지난달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을 둘러본 결과 푸조나무에 대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영구는 문화재청으로부터 3천만 원의 예산을 받아 치료를 준비 중입니다. 나무의 버섯을 제거하고 이전에 치료했던 부위까지 드러내 수술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외과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고 6월부터 12월까지 토지 환경 조사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그 푸조나무의 생육 환경을 잘 보존할. 푸조나무는 느릅나무과에 속하며 아시아가 원산지로 우리나라에선 남쪽에 특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강진과 장흥군에 있는 푸조나무 2그루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편 자수영지 푸조나무 옆에는 앞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400살 된 곰솔나무가 있는데 문화재위원이 확인한 결과 나무 상태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석진입니다. 단독주택이 대부분인 강서구 자연마을에서는 마을의 대표격인 통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뽑아왔었는데요. 강서구가 통장 선출 방식을 공개 모집으로 바꾸면서 일부 마을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1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통장 선출 방식과 권한 일부를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달라는 겁니다. 정관마을을 비롯한 강서 지역 자연마을에서는 수십 년간 마을 행사인 대동회를 통해 주민들이 투표로 일꾼을 뽑아왔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공개 모집을 통한 선출이 일반화되면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관마을에서는 올해 초 각각 공개 모집과 대동회를 통해 2명의 통장이 선출되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30년간 1월 3일 날 대동회를 우리 마을에는 대동을 해서 통장을 선출하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바꿔진다 이렇게 해가는 이 말이 안 맞죠. 동해 시기는 말 잘 듣는 그런 통장을 원할 거고 또 주민들은 거기에 반해서 마을의 이익을 가져오는 통장을 원할 거고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강서구는 현재 178개 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연마을이 139개 통으로 78%가량을 차지합니다. 특히 신공항이나 에코델타시티 등 각종 개발 사업이 맞물려 있는 자연마을 지역에서는 통장 선출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연마을에서 통장 선출에 민감한 이유는 아파트가 밀집한 신도시와는 달리 통장이 마을의 대표격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마을 분위기가 아주 안 좋지. 그 에코델타 이런 데 들어가는 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다 통장 그 선거할 때 뭐 이 동네 안 살고 태그마대가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 모아갖고 투표를 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통장이 되면 좀 가까운 사람이 통장이 되면 아무래도 자기한테 좀 도움이 될까 싶었어요. 강서구는 2017년부터 공개 모집을 통해 신청자들의 검증 과정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 대동회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대표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통장님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를 맞고 또 마을 대표로서의 기능은 다른 어떤 분들, 자치위원님 그리고 각각 직능단체별 어떤 단체장님들 그리고 개발위원장님 또 대부분 자연마을에 있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의견 수렴 과정과 그 또 마을의 이익을 지켜나가는 여러 방식이 있기 때문에 강서구는 자연마을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협의점을 찾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장 선출 방식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재한입니다. 경찰은 지난 3월 27일 해운대구 우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중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 관리자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본청 안전관리자 A씨와 하청업체 대표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원청 서울본사와 부산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 11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저가 LED 조명을 정품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이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에서 실시한 취약계층 LED 조명 등 교체 사업에 참여해 13만여 원의 정품 LED 조명 등 대신 저가의 3만 2천 원짜리 미인증 조명 등을 납품해 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저가의 조명 등을 납품해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을 마신 뒤 아는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여성의 오피스텔 내부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혐의로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밤 10시 30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 호스를 자르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스와 전력 공급을 차단한 뒤 A씨를 설득한 뒤 검거했습니다. A씨 등 2명은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16g과 대마초 12g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에게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B씨 등 3명도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특히 A씨는 B씨가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가 심해지자 B씨의 마세라티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판매한 점으로 미뤄 마약 판매량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후 4시 2019 금정 산성축제 최종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오전 11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연례회에 참석합니다. 서은수 부산진구청장은 오후 2시 생활 SOC 복합화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봉래 이동 어르신 장수기원 국수 나눔의 날에 참석합니다. 윤종서 중구청장은 저녁 7시 삼복도로 달빛 작은 음악회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전 11시 6.25 참전 국가유공자 위로 행사에 참석합니다. (5월 23일) 기상정보입니다. 23일 목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 26도 예상됩니다. 부산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23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4도, 충북 15도, 부산 18도 나타내겠고요. 낮에는 서울 29도, 충북 30도, 부산 26도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맑겠고요. 내륙 지역에는 낮 기온이 30도 넘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모든 해상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내내 맑다가 일요일부터 조금씩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월요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